언어도 수학만큼 올리기 힘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또 요즘 학생들 특히 한자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이없게 실수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이해 못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가장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수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합격 이후에 이제 내신 전략,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학학습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국어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 이런 내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합격자 발표 시기가 되면 같이 연합해서 하는 학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대치동 대원외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 학원이죠. 그러니까 청년학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치 청년학원 원장입니다. 그 원장님이 워낙 좀 겸손하셔갖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대원외고 그 학부형이십니다. 아드님, 따님이 이제 대원외고를 졸업하셨고 지금은 이제 대원외고 학생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학원으로 직접 키우셨어요. 저도 이제 원장님한테 계속 그 좋은 정보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자제분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대원외고가 어떻게 입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여쭤보고 또 저도 배우고 이제 그런 원장님이셔서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발표가 났어요. 대원외고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외대부고하고 같이 서울대 수시에서는 1위를 했다. 요게 좀 대단한 거는 뭐 완전 100% 문과라는 점이죠. 순수 문과만으로 이렇게 28명이라는 숫자를 또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제 대원외고 지원자들은 제가 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압도적이다. 예를 들자면은 뭐 저는 진짜 압도적으로 하겠네 이런 애들이 예전에는 뭐 딱 뭐 한두 명 많아 두세 명 보였는데 올해는 너무 많아요. 그 고교학점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문과는 이제 외고로 가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수 학생들이 완전히 대원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자제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원외고 입학 후에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요즘에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좀 지도하시는지 이런 말씀 좀 먼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원외고를 지망을 하고 그다음에 합격을 했더라도 본인 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 부모로서는 뭐 지켜봐 주는 것이고 공부는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인지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뭐 고등학교에 가서 주도적인 학습은 되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키워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격 이후에 그러면 이제 입학 전까지 혹시 뭐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대원외고에서는 지금 일반고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문과긴 하지만 수학이 가장 중요해졌고 그다음 영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공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학을 하고 국어를 하면서 영어하고 전공어까지 그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당히 어머니들이 모두 다 그 대원외고는 이렇다더라 이런 그 카더라 통신 되게 많잖아요.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은 제가 보기에는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자기 아이에 맞는 전략 학습을 먼저 짜고 그 전략에 따라서 방학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게 가장 그 2달 동안 하실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1국어, 수학 이게 좀 많이 최고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대원외고 수학 워낙 이제 뭐 말도 많고 악명 높고 어떻게 이제 수학 준비를 해야 될지요? 아마 대원외고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수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머니들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어머니들 목표가 스카이 중에서 서울대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뭐 단기간에 학습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해왔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실 텐데요. 대원외고 학생들은 항상 1등급에 대한 수요는 올해부터 25년부터 10%로 올랐잖아요. 더 빡세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원외고는 문과 학교이지만 이과 못지않게 1등급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한 4, 5명 이 정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에 상관없이 항상 1등급은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수학을 하기에는 계단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 전략을 짜야지만 내 실력도 오르고 성적도 오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뭐 좋은 선생님 아니면 1등급에 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듣는 게 이번 겨울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원외고의 그 경쟁이 워낙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 학생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수학 프로그램을 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결국은 수학을 뭐 미적까지 하고 끝까지 가는 학생은 그 정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예비 중3이라면 수학 열심히 하고 와라. 모든 에브리데이 깔고 해라 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투 정도까지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대신 심화학습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게 좀 개념이나 심화나 문풀을 실력을 쌓으면서 선행을 했느냐 아니면 개념 정도만 쭉 가면서 선행을 했느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신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잖아요. 선행과 별도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진도를 얼마나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 후에 다시 상담을 하고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보니까 이과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도 제가 상담한 결과 은근 지원을 많이 해요. 수학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뭐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단기간에 상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 중등, 심화학습 생각하는 수학을 하면서 꾸준히 문제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많이 하는 학생이 역시 왜냐하면 그 수능의 문제보다는 내신의 문제는 단기간에 그 풀어내야 되는 문제고 난이도라든가 그런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진 않죠. 다양한 변형 문제풀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구나. 유형 분석을 먼저 좀 하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질문이 나오는데 올해 대원외고 교재가 바뀌었어요. 원래 문학이 이제 계속 들어갔는데 교양 영어 고급 지문이라고 있는데 이게 성문 종합 영어, 작문 독해하고 유형이 거의 같습니다. 성문 종합이 조금 더 어려워요. 뭐 종합 영어가 지금 뭐 오래된 책이든 뭐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내신을 따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원외고 합격하시면 무조건 보셔야죠. 뭐 그냥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해 부분 독해 고난도 부분, 유형들이 성문 종합 영어에 많이 많죠. 그 지문을 활용해서 독해 맞습니다.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그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구문이 되게 떨어집니다. 영어적인 부분은 수능 문제 같은 제 풀더라도 외고에 가시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시거든요. 문법적이고 구문적인 거를 많이 변형하시기 때문에 성문종합에 나오는 해석 연습 같은 걸 좀 많이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런 어떤 학습이 되어야 하면 학생들이 대원외고 내신 준비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시면 무조건 보시고요. 교재 라인업을 좀 보시면은 일반 영어에서 이제 보면은 토플이 빠져버렸어요. 토플이 빠지고 모의고사가 들어왔고 이게 과연 변별이 있겠냐 했는데 어쨌건 간에 추론에서 좀 중간고사는 1학기 때 보면 갈리고 어휘하고 서술형에서 갈린다. 팀형회를 보시게 되면은 안 배운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워드마스터는 저게 그 탭스 형태 어휘도 꽤 들어가기 때문에 어휘를 탄탄하게 잡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영어 실력이 있어야 대원외고 내신도 잘 나옵니다. 아무리
내신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좀 깊이 있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수능을 수능형을 잘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문제가 되면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학 지금 뭐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학원 뭐 벌써 뭐 여기저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드리신 말씀 그거 다 의미 없고요.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가장 중요한데 고3 수능이 안 되면 좀 쉽지 않아요. 논리력이 안 되시면 못 버팁니다. 논리를 길러주세요. 감으로 영어하기 때 이런 거 안 돼요. 어휘 되셔야 됩니다. 어휘 안 되시면 못 버팁니다. 영어는 할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수행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휘 암기 정말 하시고 어휘 안 된 친구도 등급 잘 나온 경우 없습니다. 탭스 어휘까지 하고 가셔야 되고 어려운 데 도전하셔야 됩니다. 종합형 무조건 보셔야 돼요. 가실 거란 무조건 보셔야 되고 탭스로 이제 문법어휘 독해 훈련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서 기본기 닦으셔야 되고 극상위권 무조건 나 1등급 받겠다 이런 친구들 문법 하셔야 되죠. 서술형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극상위권 어휘에 집중하면서 문법 하시고 그다음에 중하위권 일단 독해 어휘부터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최대한 올리실 수 만큼 올리셔야 되고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고3기 어느 정도인지 탭스 어휘가 어느 정도 이런 걸 좀 보고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만큼 중요한 국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영어 내신이 안 된 애들을 보면은 일단 국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언어도 수학만큼 네. 올리기 힘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언어 능력이라는 것도 뭐 문제만 풀어서 그다음 고등학교 들어왔다고 내신을 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독서력이 포함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말처럼. 근데 또 요즘 학생들 특히 한자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이없게 실수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이해 못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학, 문법, 독서 전범위 일단 고등학교 선행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수능을 봐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문을 많이 통해서 어떤 학습법이 좋은지 어떤 독해를 해야 하는지 그런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국어를 가장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교재에 해설지를 봐라. 흔히들 얘기하는 틀린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매력적인 오답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애들이 많이 틀려오거든요. 대원외고 학생 정도면 오지선다행에서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에 헷갈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클리닉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그걸 교정을 받고 그래도 아이들이 단기간에 이해는 안 되잖아요. 좋은 해설지를 한 번 더 읽어라. 왜 이게 맞는지, 왜 이게 이 내용이 틀리는지 지문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원장님이 자제분들이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법조계에 계시다는 건 일단 국어적 능력이 뛰어났던 건데 뭐 대원외고 학부 선배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특별히 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초등학생들한테는 해당될 수 있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책을 읽어줬어요. 굉장히 흥미있는 동화책,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킬 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영어 학습법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언어는 다 통하는 거 아닌가? 국어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다.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듣기부터 하잖아요. 보통 학원에 가면 말하기 시키고 뭐 시키고 애들이 하기 싫은 단어 먼저 암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직수입한 동화책 있잖아요. 원본 동화책을 딱 한 줄짜리 정도 한국어랑 병행해서 그걸 듣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듣기를 잘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이나 맞아요. 선생님들의 수업을 굉장히 잘 이해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국어 질문이 나오네요. 제국어가 이제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합격 후에 가장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하는 게
그 과에 가면 살다 온 애들이 있지 않냐. 우리 애는 그 나라에 살지 않았다. 뭐 일본어 가면 일본에 살다 온 애가 있을 거고 중국어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살다 온 친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그런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불리한 게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재우고 어떻게 뭐 시간표 짜야 되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제가 이번 면접 이후로 가장 많이 받은 전화 통화입니다. 특히 중국어과 어머니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다른 과보다. 왜냐하면 중국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배우고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한국말 잘한다고 제가 수능 100점 맞을까요? 똑같습니다. 뭐든지 학습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중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다 오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나 철저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거든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살다 온 학생들 1등 맞는 게 아니라 수행에서는 조금 유리한 볼 수 있지만 지필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건 또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따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물론 때문에 학생들이 유리한 면은 있겠지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오히려 한국 애들이 1, 2등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불안해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통과 통사가 나왔어요. 올해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통과 때문에 또 엄청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근히 학생들의 부담이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올해 25학년도 입학한 학생, 고1 학생부터 통과가 고3 수능을 보잖아요. 연계됐죠. 외국 학생들이 또 하나의 아킬레스가 수학 통과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이상하게 문학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그 독해를 잘하는데 이 과학 지문 쪽을 오면 뭐 전기라든가 이런 과목에 국어 독해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과가 올라가고 문과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지만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 좋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호불호의 문제인 거지 이 학생이 못하거나 하진 않는데 자꾸 뒤로 미루고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못하게 되는 과목이 또 통과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신만 하면 됐지만 25년부터는 수능까지 해서 개념을 철저하게 해놔야지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냐면 우리 여기 이과학교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과도 아닌데 뭐 이런 은근한 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 학생들이. 통사도 한번 같이 보고 통사는 또 의외로 학생들이 좀 무난해하는 과목이긴 한데 25년도 같은 경우 통사도 이번부터 수능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수능에서 가져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킬러 문제를 수능 문제를 차입해서 풀 수 있도록 사회는 완벽한 암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 과목은 조금만 내용이 달라져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OX 선지를 만들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해줍니다. OX 문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고 떨리시고 이러세요. 선배 학부모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외고 가서 우왕좌왕 이제 합격하고 난 후가 지금 가장 2달이 결국은 1년을 좌우하는 그런 시간들이겠죠. 이 시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의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또 안타까운 그 부모들이 있는데요. 잘하는 과목들은 너 이거 잘하니까 됐어 하고 스톱을 시키고 못하는 과목을 막 밀어붙이세요. 결코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대원외고는 내가 1등급을 맞았지만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과목을 손 놓는다면 다른 아이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은 항상 잘하는 과목은 확실한 1등급을 유지하고 부족한 과목들은 천천히 그러니까 급하게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한 학기, 2학기 후에 이렇게 과목별로 선정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두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번 학기를 보내면 아마 3년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즐겁지만은 지나고 나면 되게 즐거운 추억만
남는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 어쨌건 청현 원장님 어렵게 저희가 좀 모셨는데 궁금증 많이 해소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일단 다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100점 맞아도 3등급 막 예전 9등급제 때 보면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내신의 적은 자기 자신인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항상 다 90 이상 맞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1등급에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좀 열심히 좀 하셔갖고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현 원장님하고 함께한 배워내고 합격생 훈련 3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어머님들 항상 청현학원 원장님한테 가서 상담 많이 받으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